안녕하세요. 항상 대한민국의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국방탐구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차세대 전술기체 KF-21 일명 보람의 9호기가 이제 항공기의 무인 로봇 체계로 불리는 반자동 무인화 조종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폭로가 일각에서 나와 이에 대한 국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한 반자동 무인화 조종 시스템이 이미 KF-21 전투기의 9호기부터 사용 단계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미국과 같이 차세대 전투기의 반자동 무인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카이도 2023 미래비전에서 무인화 시스템 개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무인화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형 반자동 조종석은 센서 및 항법 장비와 통합된 체계로 작동하며 무인 로봇이 조종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100% 무인화된 전투기와 비교하여 기술적으로 과도기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이것은 무인 전술기와 관련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필수 단계 중 하나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KF-21 9호기에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FA-50 공격기를 개발함으로써 KF-21 전투기의 개발의 초석을 다지는 것과 유사한 중요 과정으로 무인 스텔스기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인데요. 반자동 무인 조종석은 주로 센서 및 항법 장비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와 공격 전략을 조종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다양한 공격 옵션을 학습하고 승률과 함께 제시하여 조종사가 최상의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데요. 또한 전자식 광학탐지 장비를 활용하여 지형뿐만 아니라 적군이 발사한 미사일과 같은 3차원 객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는 적기와 정비시설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인 인공지능은 조종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뛰어난 무인 로봇의 성능은 편대 비행 없이도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예전에는 적절한 예산 투자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KIDA의 소요 검증 실패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무관심한 틈새에서 거의 잊혀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의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은 7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력은 우리 공군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KF-21 블록1이 2026년에 등장할 때까지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은 반자동 무인 조종석 개발을 위한 연구와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한국이 인력과 자금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이러한 독자적인 반자동 무인기 개발 모험에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언제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관련 기술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최종적으로 2010년 이후 스마트 조종석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나라들보다 엄청난 속도로 일찍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으며 더불어 무인기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2차 가동 실험까지 신속히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무인 조종사 분야에서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들을 거의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KF-21 9호기는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요소로서 기존의 전투기 운용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격과 방어 전술의 등장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KF-21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끝으로 마치지 않고 5.5세대 또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항공기술은 바로 전투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이 자랑스럽게 발표한 KF-21 전투기의 스마트 파일럿 프로젝트에 대한 다수의 중국 관련 매체와 군사 전문 매체에서 조롱을 혼합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F-21이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최근 KF-21의 새로운 사진에서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무기들이 공기역학적 설계를 방해하고 스텔스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국 언론도 한국이 중국의 J-10을 모방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5세대 항공기 연구 및 개발 경쟁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부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국 매체가 우리 한국을 비웃고 비판하는 것은 주로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너무 과신하고 자만에 빠질수록 한국에게는 더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 매체들의 비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제기가 9호기 포함 모두 계획대로 조립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한국 항공산업이 이미 스마트 파일럿 체계 시험을 위해 엘리트 조종사를 선발하고 최종 시험을 위한 조종석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황이 180도 뒤집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소수의 항공 선진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는 중이며 그 청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KF-21 전투기의 개량형은 5세대 전투기의 대표인 F-22 전투기와 같이 이전 세대의 전투기를 압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미래의 전쟁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할 무적의 전투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관계자들 역시 이런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여 기밀성이 높은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언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다른 강대국들과 비교해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던 중-K F-21의 발전에 대한 뚜렷한 업적을 인식하고 중국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기존 입장을 수정하고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KF-21 최신 개량형이 독립적으로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 이와 같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파일럿 시스템 덕분에 KF-21 전투기는 이제 장시간 동안 임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KF-21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시간 내에 이러한 다목적 전술기인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이미 혼란 속에서 전 세계의 정세를 분석하고 대비해온 결과인데요. KF-21의 9호기가 반자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정책이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6세대 스텔스 기체가 반드시 가져야 할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의 최신 모델은 훈련과 폭격뿐 아니라 6세대 전투기의 핵심 능력 중 하나인 유무인 복합전투 능력을 고려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무인 조종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전투기 조종석에서 드론 조종사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탐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카이의 계획 중 하나로 무인기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의 전장에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6세대 전투기의 중요 능력 중 하나인 원격으로 조종사가 조종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력 부족을 극복하려는 모범적인 답안으로 인정받을 것이며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한국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A사 레이더의 신기술을 개발하고 장착함으로써 기존의 탐지 능력을 20배나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아주 작은 레이더로 감지되던 물체를 확대하여 전투기 스텔스 형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 중 하나인 F-35가 우리 한국의 A사 레이더에 감지된다면 그 큰 물체로 감지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스텔스 초강대국으로 알려진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당황하게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전투기 발전에 힘쓰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국가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업적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채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